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자, 김창근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자, 월드컵 생각한 것보다 붐업도 잘 안 되고 있고 사람들이 언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드디어 내일 오전으로 우리 A대표팀의 첫 경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겨레 스포츠팀 김창금 선임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붐업이 안 되네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개최국이 3개인 첫 번째 월드컵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도 한일 월드컵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부르는 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함께 개최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멕시코에서 다 경기를 하더군요. 조별리그는. 네. 멕시코에서 개최국인 멕시코와 같은 조라서 A조고, 네.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가 우리와 같은 조입니다. 그래서 대진은 좋다 이러던데 우리 김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괜찮습니다. 좋다고 보고요. 워낙 이제 48개국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전에는 32개국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엄선된 팀들이 좀 올라왔으면 이번에는 조금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팀 구성을 보면 그 한국 팀이 그 FIFA 랭킹에서도 다른 나라 멕시코한테는 조금 밀리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뒤지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 2-3년간 이렇게 예선 거치고 평가전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은 조별리그가 이제 48개 나라가 치르게 되고, 그래서 조 1, 2위는 당연히 32강 토너먼트로 올라가는데 3위 중에서도 상위 8개 팀인가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32강부터 토너먼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32강부터는 이제 그 단판 경기해서 지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면 당연히 올라가고 3위를 하더라도 다른 조 상황 살펴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네.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될 것이다, 이번 A조에서. 아마 3위를 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이 만약에 좀 상황이 안 좋아서 3위를 하더라도 32강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고 봅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이게 사실 모르는 거죠. 공은 누군가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명보 감독이나 축구협회나 대표팀은 목표를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홍 감독은 좀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1차적인 목표는 32강이고 그리고 이제 32강전 가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A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32강전 가게 될 경우 이제 B조에 우리가 이제 2등으로 갈 경우 이제 B조 2위가 좀 유력하거든요. 예. 이제 32강전에서. 근데 B조 2위는 B조에는 이제 그 캐나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또 카타르가 있는데 캐나다가 아마 2위쯤 하지 않을까. 스위스가 1등을 하고, 그러면은 32강전에서 한국이 A조 2위, 그다음 B조 2위 캐나다를 만날 경우 그 싸움도 해볼 만하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캐나다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32강전에서 그래서 이제 옵타 같은 어떤 그 스포츠 데이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32강에서 맞붙을 확률이 있다. 그런데 이 두 팀 중에 어디가 16강에 갈 것이냐. 그것은 이제 캐나다 쪽에 한 조금 높게 한 40%. 그래요? 한국은 한 34%. 근데 다 못 쓰겠네요.
네. 사실은 뭐 그 개최국 어드밴테이지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요. 예, 우리가 뭐 한일 월드컵 겪어봐서 알잖아요. 예.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당장 첫 경기입니다.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이제 11시에 경기가 되는데 JTBC하고 아시다시피 KBS가 중계를 하게 되고요. 보니까 대부분 한 9시 반, 9시 50분 이쯤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하던데 그럼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TV 앞으로 모여들 것이고 경기가 시작되면 약간 붐업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도. 경기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첫 경기 상황 보고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월드컵 이제 개막인데 경기 시작되면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 오늘이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치킨 관련된 주들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오르지 하고 봤더니 그냥 이유가 월드컵 때문이래요. 그게 그만큼 무언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첫 상대가 체코입니다. 결국 1차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1차전이 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코는 어떤 팀이에요? 사실 뭐 유럽 팀들은 만만한 팀이 없을 테니까. 만만한 팀은 없는데 체코는 뭐 최근 한 20년간은 월드컵에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 유럽 플레이오프 거쳐가지고 이제 올라온 팀이고요. 예. 근데 이제 유럽 플레이오프 과정에서 이제 그 아일랜드, 그다음에 그 덴마크 나름대로 좀 근성도 있고 좀 이렇게 그 강팀들이었는데 뭐 어떤 승부차기 통해서 이제 극적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시할 수는 없는데 뭐 그리고 이제 그 선수 구성상 이제 조금 장신의 선수가 좀 많고요. 여기 뭐 평균 키가 190이라면서요? 190 넘는 선수가 26명의 엔트리인데 10명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깝깝하겠어. 같이 이렇게 서 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쪽은 좀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키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공권이라든가 뭐라 그럴까 세트 피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위협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골문 가까이 무조건 많이 접근해서 슈팅을 많이 하고 기회를 만들면 이기는 거고 수비에서는 좀 숫자 싸움에서 이기면 또 되는 거고 그래서 가능한 저 체코 팀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상황.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 골문 앞에 그 장신들 많이 오지 못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앞쪽에서 조금 열심히 뛰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중앙선 잘 뭐 그쪽 아래서 좀 압박을 좀 강하게 해서 운동장 반만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냥 완사이드로 그냥 가버리자. 사실은 이제 늘 뭐 이렇게 시즌 되고 월드컵 시즌 되고 이러면은 그 주요 선수들 얘기도 하고 눈여겨보는 뭐 선수는 누굽니까? 뭐 주목해야 될 선수는 누굽니까? 그러는데 우리 팀은 지난 몇 번의 월드컵 내내 사실은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도 적지 않은 나이라서 마지막 월드컵 아니냐 뭐 이랬더니 그렇게 단정 지은 적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손흥민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될까요? 당연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저는 엄청 크다고 보고요. 그 선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국 팀의 어떤 그 성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손흥민 선수는 모르겠어요. 미디어에서는 뭐 이제 나이도 먹고 뭐 활동량 뭐 이런 얘기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는 이제 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랑 또 그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역량 이건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 손흥민 선수의 역량은 역시 그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 월드 클래스다. 그리고 아버지만 인정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월드컵 만약에 이번에 나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음에도 또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 선수가 어떻게 준비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는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특별한 변수가 뭐 있다면 뭐 못 나오겠지만 본인의 의지도 좀 있고 제가 볼 때 관리만 잘하면 뭐 호날두나 뭐 메시 뭐 맞아요. 이런 경우도 뭐 나이가 40이 돼도 나오니까. 호날두 보면 요새 짜글짜글합니다. 아무튼 우리 손흥민 선수가 캡틴으로서 팀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고 이번 월드컵에 뭐 다양한 그 변화들이 있던데 저는 그거 처음 봤는데요. 하이드레이션 쿨링 타임인가 뭐 이제 중간에 물 마시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물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3분이나 되던데. 3분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제 추적을 해봤어야 되는데 네. 사실 3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일단 뭐 선수들한테는 조금 뭐 휴식 시간이 있고 뭐 날이 워낙 또 덥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아마 그 상당히 더운 날씨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렇고 관중들도 아마 이제 이 저 더운 날씨 때문에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뭐 어떤 그런 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3분이라는 시간이 또 모르겠어요. 상업적으로 또 피파의 상업성하고 장사 어떻게, 속에 또 예, 있는 또 거군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피파는 늘 저도 월드컵 현장 취재를 2번이나 했었는데 남아공 월드컵과 브라질 월드컵을 제가 취재했었거든요. 가보면 장사판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눈이 빨개요.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보면 못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 팬페스트라고 해서 광장을 만듭니다. 그 피파가 주관해서 거기 가면 뭐 건드리면 다 돈이에요. 아무튼 이번에도 말하자면 그런 쿨링 타임을 주고 이게 축구 경기에 뭐 선수와 감독들 간의 뭐 전략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동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보니까 결승에는 사상 최초의 하프 타임 쇼가 있더군요. 네. 또 이제 그 이제 미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적인 어떤 색깔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제 슈퍼볼에서 우리가 봐왔던 그런 하프타임 쇼를 그 한다고 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공연진이 이제 하프타임에 열리는데 그 한국의 BTS가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좀 놀랐고요. 됐다 싶었어요. 마돈나, 뭐 샤키라 이런 분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미국적인 색깔을 좀 가미해서 그렇게 대회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월드컵이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막이 열리면 우리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이제 경기력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를 전부 멕시코에서 치르고 고지대에서 치른다. 고지대에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팀은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지금 뭐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한 5월 20일쯤에 출국했나요? 그래서 미국 가서 솔트레이크 거기서 이제 그 한 2주간 훈련했고요. 이제 지금 이제 그 과달라하라 그쪽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 가서 시차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지대에서 아무래도 기압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의 궤적도 달라지고 이제 뛰다 보면 이제 호흡도 가빠지고 또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신체가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그 뭐랄까 그 거기서 이제 훈련하면서 극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은 좀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옛날 얘기라서 이 얘기하면 너무 나이 많아 보여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83년도 멕시코에서 4강 신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당시에는 이제 청소년 축구. 너무 옛날 얘기네요. 멕시코에서 좀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이제 멕시코 하면 몇몇 인상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월드컵 사상 우리나라가 선제골을 넣은 첫 상대가 멕시코였어요. 하석주 선수가 넣고 98 월드컵 때. 예. 그리고 바로 백태클에서 퇴장당했잖아요. 그리고 졌잖아요. 3대1로 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이번엔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멕시코하고의 어떤 경쟁은? 이제 멕시코는 역시 이제 기술적인 선수들이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홈 이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미국에서 그 우리가 친선 경기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비겼죠? 서로 두 골씩 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홈 이점이 있고 이제 하지만 그 저희들이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뭐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이긴다는 것보다는 최소한 선방해서 좀 경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공은 어떤 팀이에요? 남아공은 저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쪽은 이제 그 자국 내 리그가 일부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멜로디 선다운스가 거의 이제 탑 1등 많이 하는 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그 경쟁하는 팀이 저기 올랜도인가? 올랜도 파이어리츠. 올랜도 파이어리츠. 그러니까 올랜도하고 마멜로디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리그고 거기서 지금 한 17명 정도 선수를 거기서 차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파는 거의 없고 국내파 중심으로 해외파라고 하면은 이제 뭐 최전방 공격수 뭐 그 정도 있고 대부분 국내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골키퍼가 이제 마멜로디 선다운스의 골키퍼예요. 그리고 이제 수비수, 뭐 미드필더, 공격진 다 마멜로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리그에서 좀 많이 발을 맞춰봤다는 거. 이제 그것은 좀 강점이지만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음흠. 한국은 나름대로 좀 이강인이라든가 지금 저는 이제 예. 대표적인 선수로 이강인, 뭐 손흥민 이런 선수를 보고 싶은데 이재성도 있고 뭐 김민재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네임 밸류라든가 이렇게 무게감에서는 한국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시간 다 됐는데 저는 그 월드컵이든 뭐든 국제 대회 열리게 되면 계속 그렇게 일본이 신경 쓰여요. 일본이 잘한다면서요? 일본이 지금 F조인가요? F조인데 F조에 네덜란드하고 일본, 스웨덴, 튀니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일본이 지금 이제 옵타 예상으로는 네덜란드가 이제 조 1위를 하고 일본이 2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이제 조 1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본이 조 1위를 하면 만약에 이제 16강에서 뭐 32강에서 한국 캐나다가 붙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을 때 네덜란드가 아니라 일본하고도 붙을지도 몰라요. 월드컵 사상 최초죠. 한일전이 그렇게 되면 최초죠. 예. 근데 그 저쪽 이제 그 만약에 일본이 조 위로 올라가면 일본은 아마 32강에서 브라질하고 맞붙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잘 됐네요. 일본은 브라질도 이겼어요. 얼마 전에 이겼어요. 예. 예. 사실 일본 팀이 굉장히 그 완성도 있는 팀이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모르겠어. 그냥 거기는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김상 기자께서 이번 월드컵에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 뭐 우리 팀이 됐건 아니면 세계적으로 됐건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즐겨주십사 하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아무래도 세계적인 선수라고 하면은 그 스페인의 라민 그 야민 라말이 있고요. 야민 라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멕시코에서도 한 17살 그 선수를 뽑았어요. 예.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떤 그 공수 이렇게 그 패스해주고 조절해주는 그 힐베르토 모라 이런 선수가 예. 있고요. 그 글쎄요, 저희 한국 팀에는 그 이기혁이라고 그렇죠. 최근에 마지막에 올라간 이렇게 저 충원된 선수가 있는데 그동안 발을 안 맞춰봤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담대하게 이렇게 조금 긴장감 좀 풀고 하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반짝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월드컵에 대해서 우리 국내 열기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네.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 상황이라고 보고요. 음흠. 어쨌든 그 우리 팀이 그 원정 가서 지금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또 팬들이 이렇게 좀 기를 모아주면 마음을 모아주면 그렇죠. 중요합니다. 또 그 성적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게임 시작됐으니까 이게 세계인의 축제 아닙니까? 예. 그럼 뭐 치킨도 먹고 뭐 치맥도 하면서 이 기간을 좀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근데 낮에 경기를 해가지고 애매하지만 뭐 낮에도 뭐 치킨을 먹을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형편 되시는 분들은 낮술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2026 북중미 월드컵 우리 대표팀 조별리그 1차전 체코와의 경기가 준비 중입니다. 뭐 아마 월드컵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별리그가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 있어요. 체코하고 하고 나면 그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멕시코,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목요일 10시에 남아공과의 경기까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성적에 따라서 32강 가면 또 토너먼트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이슈될 때 장사 좀 된다 싶으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뉴스다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우리 한결의 김창금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